자기소개서 제출 전에 꼭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전략연구소 강원구 연구원입니다. 자기소개서 제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한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에 한번 자기소개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게 썼는지 점검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쓴지는 않았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좀 학생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한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조금 내세우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사실은 이 학생이 정말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가 드러나기보다는 정말 활동의 나열 위주로 좀 하게 돼 있죠. 사실 활동의 나열은 학생부에도 다 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최대한 좀 요약해서 쓰고 이제 자신이 어떤 느끼고 또 배우고 뭐 깨닫고 이런 점들 위주로 써주면 훨씬 더 좀 자신의 장점, 강점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배드 케이스로 가져와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껍데기만 쓴 글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여드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도 한번 그렇죠, 나왔던 한번 나왔었죠? 네, 동영상이죠. 워낙 뭐 이게 좀 자주 좀 인용되는 좀 사례라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얼핏 보면 되게 잘 쓰였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정말 알맹이가 좀 부족한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반성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좀 구체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한 번 제가 또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이제 지적을 하자면 이 중간에 이제 그리고라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이 그리고는 사실은 학생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글을 씀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에 좀 어떤 부족함, 내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어떤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이런 걸 쓰는데 사실 이 내용적으로 선후관계나 인간관계가 뚜렷하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사족에 불과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읽는 사람으로도 되게 좀 간섭받고 자꾸 방해받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가급적이면 좀 이런 것들은 안 쓰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 요것도 사실은 이제 학생부만으로는 뭐 그때도 언급을 했겠지만 학생만으로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좀 쓸 필요는 없는 내용이 되겠죠. 평가에 반영이 되기 어려운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실제로 과정이 충분히 나열이 되어 있는지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중점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과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사실들을 기술을 했는지 그리고 연결어를 너무 많이 쓰지는 않았는지 세 가지 중점으로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좀 마지막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소재가 많든 적든 이거를 여기는 이제 3개 이내로 쓰라고 했는데 그렇죠. 3개 이내. 3개를 꼭 다 써야 되는 거냐? 정말 뭐 이렇게 많이 묻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3개를 꼭 쓰고 싶으면 쓰되 이제 그만큼 그러면 3개를 쓰면 각각의 이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글자 제한이 좀 더 강해지니까 사실상 너가 좀 할 얘기가 충분하다면 한 2개 정도로 600, 700자 정도 이렇게 해서 쓰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각각의 한 500자 내외로 쓰게 되면 확실히 좀 뭔가 말을 하다만 것 같은 약간 그런 좀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한 2개 정도가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좀 검토를 해볼 때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잘 드러났는지 위주로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것도 좀 배드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동국대학교의 이제 사례인데요. 2학년 자율 동아리 뭐 K-스피치는 자료조사, 정보 편집, 대본 작성의 과정을 거쳐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능력을 키운 활동이었다. 그다음에 중략이었고요. 그다음에 1학년 때는 학급 신문 제작에 참여하여 1년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활동은 학업 중에는 쉽게 관심 가지기 어려운 사회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1학년 때부터는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는 챔버 오케스트라 클래스식 연주 동아리가 있다. 사실은 참여한 내용만
그냥 그대로 그냥 나열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나열만 했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조금 더 발전된 케이스는 이렇게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나 이런 걸 느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활동 위주로 쭉 하고 마지막에 마치 뭐 독후감 쓰듯이 이런 걸 뭐 느꼈다, 뭐 이런 걸 배웠다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게 좋지. 내가 한 번에 쭉 나열해 놓고 그러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좀 지루하겠죠. 이건 뭐 계속해서 했던 내용들만 나열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1번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배운 내용 위주로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중간중간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좀 이렇게 좀 써준다면 훨씬 더 좀 가독성도 좋고 내용도 풍부한 그런 자기소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활동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네네. 했는지를 네, 검토를 맞습니다. 할 필요가 있고 중간중간마다 그 여러분들 느낀 점, 배운 점이 있어야지 훨씬 더 글도 잘 보여지고 지루하지 않게 써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대로 좀 맞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현에 되게 그러니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는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고 0점 처리가 그러니까 아예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부모뿐만 아니라 친인척인 거죠. 네네. 삼촌 네네. 아니면 뭐 고모, 이모 네네. 전부 다 네네. 포함입니다. 네네. 그래서 친인척 포함해서 그들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부모, 친인척 혹 또 개인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의 출신 고교까지도 이제 절대 이제 노출되면 안 되는 출신 거죠. 고교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학생의 배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다 좀 금기되고 있죠.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왜 고교명이 들어간 상이나 네. 고교명이 들어간 축제 이런 네. 것들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배제가 되죠. 일단 학생부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자소서에는 쓰면은 안 되겠죠. 이제 그거를 유추할 수 있으니까. 있다면 네, 여러분 맞습니다. 고등학교도 유추를 할 수 있으면 네네. 쓰면 안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실수가 좀 많은 게 뭐 특수 직군들 있잖아요. 뭐 네네. 간호사나 네네. 의사나 교수님 이렇게 다들 이렇게 네네, 사주야 직업이긴 맞습니다. 한데, 네네. 네.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직업들이 노출이 많이 되는 것들은 네. 부모님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네, 이런 맞습니다. 글들이 많아서 네네. 여러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모의고사 성적도 저희가 기재해도 네.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즘에 공인어학 성적 토익 토플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네. 교외 수상 실정도 안 된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간혹 헷갈리는 게 네. 교육청에서 수상을 했다면 네. 이것도 안 되겠죠? 교육청은 조금 이제 그건 예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은 교육부 이거는- 산하기관에서 네네, 받았다고 네네. 한다면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거는 학교장의 어떤 허가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네네. 그럼 여기서 안 된다는 교외 여기서는 수상 실정들은 이제는 뭘까요? 뭐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뭐 물리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어렵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쓰면 네. 안 되겠네요. 네, 쓰면 안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네. 솔직히 글자 수 아까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하도 학종 관련된 논란이 거세지면서 좀 금지어가 추가가 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논문, 네. 도서 출간, 발명 특허 이런 네네. 걸 고등학생들이 한다라는 게 참으로도 놀랍지만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소논문, 뭐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소논문도 반영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네네. 얘기를 할 정도로 논문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하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네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자기가 논문을 쓴 게 아니라 네네. 찾아봤다. 네네. 뭐 이런 표현들도 안 되나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제 어떤 논문도 일종의 이제 어떤 참고 문헌에 해당이기 때문에 뭐 책을 보고 논문을 살펴보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걸 내가 뭐 직접 쓰고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고등학생의 어떤 수준으로서는 조금 하기 어려운 혹은 이제 주변의 어떤 그 배경이나 주변의 그렇죠.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없으면 그런 것들이 어렵겠죠. 좀 많이 이렇게 좀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쓰면 좀 사실은. 어렵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건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생기부 내용에 없으면 못 쓰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업 시간에 뭐 활동하거나 참여하거나 배운 내용이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 전체를 적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배웠고 그 과목이 생기부에는 있어. 네. 하지만 내가 실제로 했던 그 참여했던 활동은 생기부에 없어. 네. 그러면 이걸 써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죠. 이걸 뭐 내가 자기소개서 그걸 쓴다고 해서 사실은 학생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선생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적어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 좀 보완하고자 하는 기능이 또 자기소개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는 그거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이래이래해서 좀 학생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었다라는 것들을 좀 해명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구원님이랑 실제 자기소개서 어떠한 부분을 점검을 해야 할지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미 대부분을 썼기 때문에 지금 다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네네. 다만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특히 금기된 표현들이 들어갔는지 없는지 정도는 마지막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수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